지금 시간이 2021년 3월 28일, 오늘 일요일이고요. 오후 9시입니다.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200 지수를 보겠습니다. 지금 상단선하고 하단선 사이에 꽉 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여기가 상단선이고 여기가 하단선입니다. 1번, 2번. 상단선 위에서는 누르고 하단선 아래에선 올리고, 예, 그것만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와, 이게 위로 가는 건지 아래로 가는 건지, 예, 딱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고가는 낮췄고요. 여기가 430이고 저가도 낮아졌습니다. 여기가 399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가랑 저가랑은 낮아진 상태이고, 지금이 410이니까요. 위로 20포인트 넘게 올라야 상승 형태로 전환이 되는 거죠. 20포인트를 갈 거냐. 예, 그게 이슈입니다. 남은 시간은, 예, 3거래일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 달로 가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가 상단선이고요. 1번, 2번 기억해 두세요. 여기가 하단선입니다. 3번, 4번. 고가 투자 심의도, 저가 투자 심의도가 다 내려가요. 이번 달에 432까지 못 가면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고가를 넘어도, 예, 고가 투자 심의도가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예, 잘 보셨죠? 매수자는 요 3번과 여기 5번이라고 할게요. 요 사이가 매수 영역입니다. 자, 매수해야 될 공간은 딱 저기예요. 그리고 1번과 2번 사이는, 예, 매도 영역. 참고하세요. 자, 이번 달에 415하고 409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409 아래는 매수고 415 위는 매도예요. 내일 415 위로 올라갈 겁니다. 시초가가 올라가게 되면 개인이 매도해야 돼요. 예, 확인하실 건, 예, 이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개인이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상승을 보는 거고요. 개인이 현물을 드립다 산다. 그러면 따라 매수하시면, 예, 피곤해질 거예요. 그래서 월봉은 아직도 박스권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예, 방향이 없다요. 자,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주봉은 이제 위에서 누르는 힘이 없어요. 이번 주에 다 썼기 때문에 위에서 직접적으로 누르는 힘이 없는 상태예요. 네, 선물이 4포 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4포만 올려볼게요. 4포만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4% 올리면 예, 위에가 이렇게 열립니다. 예, 위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여기가 매수 가능한 위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손절선이에요. 그러니까 요 공간이 매수 영역이죠. A. 매도 영역은 없습니다. 예, 주봉상 매도 영역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시려면 외국인이 선물 매도랑 현물 매도를 같이 해주면 하실 수 있고, 예, 그게 되지 않으면 어쨌든 위로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는 형태예요. 주봉만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매수자는 이번 달 종가 아래로 내려와야 주봉상으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도 똑같이 한 4%만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한 410대가 되고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은 없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매도하기에 나쁜 구조예요. 매수하려면 예, 이번 주 종가까지 내려와야 주봉은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시초가가 월봉상 상단선 위로 바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고 싶다. 어차피 위가 열려 있으니까 월봉 빼고는 사실 주봉이나 일봉은 위가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만약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개인이 현물을 팔아야 됩니다. 예, 개인이 꼭 현물을 파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월봉상으로는 상단선 위에 올라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꼭 개인이 현물 매도를 해야 매수 전략에 유리하다는 점만 감안하시고 예,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 종목을 한번 볼게요. 그 전에 거래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 내역.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래 내역을 좀 하나씩 짚어갈게요. 자, 이거는 금요일에 당일 거래 내역이고요. 이건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의 누적 거래입니다.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외국인이 얼마를 들고 있냐면 8,500억을 들고 있어요. 선물 매도를. 이게 중요합니다. 선물 매도를 8,500억을 들고 있는데 만기일 날 예, 3,615억을 종가에 샀어요. 종가에 샀다는 얘기는 이게 당월물 물량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야간 거래 빼고요. 야간 거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주간 거래 기준으로 외국인이 들고 있는 선물이 1.2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사포가 뜨면 이 1.2조 원은 다 손실 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손실 구간에 들어가요. 그 얘기는 외국인이 올라가려면 이 선물을 다 털어야 돼요. 이걸 다 털어야 매수로 쌓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매도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매도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올라가면 손실이에요. 물론 아직 누적액이 1.2조 원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손실 구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의 입장에서 선물을 왕창 사서 환매를 하지 않는다면 예, 매도의 단가를 올리는 행위가 되지 매수 행위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물을 매수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려면 말씀드렸다시피 선물이 매수가 나와야 돼요.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번 달부터 예, 현재까지 개인이 주식을 들고 있는 예, 금액이 6.2조 원이에요. 6.2조 원. 6.2조 원의 주식을 들고 있어요. 외국인이 1.3조를 팔았고 그 다음에 증권이 3,700억을 팔았어요. 기관은 이제 연기금하고 투신하고 이제 그런 기관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증권은 안 팔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락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증권에 매도세가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은 중간에 블럭들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한 1.8조 원 정도? 7조, 1.7조 원 정도의 현물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진 않지만 매수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주체는 개인뿐이란 말이에요. 개인. 자, 지난달하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지난달에 보시면 지난달에 개인이 8조를 샀습니다. 예, 개인이 8조를 샀는데 3거래일 남았잖아요. 예, 3거래일 남겨놓고 개인이 현물을 매수한 금액은 6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비슷해요. 지금이랑 꽤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개인이 매수하고 있는 그 금액의 추정치를 비교를 해보면 지난달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개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 쓰셔야 돼요.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 예, 6.2조 원. 이제 3일 남았잖아요. 만약에 개인이 내일 매수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8조까지 갈 것 같고요. 8조까지 가면 지난달이랑 거의 동급이에요. 지난달에 윗골이 길었어요. 개인이 주식을 많이 사서.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재 판단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개인은 현물은 마이너스로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가려면 6조 원을 다 팔아야 되는데 이 위치에서 증권이랑 외국인이 멍청한 짓을 하지 않는 한 현물 매수를 6조 원 이상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달은 개인의 현물 매수세로 끝날 텐데 그 금액이 4조 원 안팎이냐 8조 원 안팎이냐 예, 그 부분만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승하려면 개인의 현물 매수가 줄어야 되고 하락하려면 개인의 현물 매수가 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실 때 그냥 계속 그것만 보세요. 개인의 현물이 느는지 주는지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들고 있기 때문에 환매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면 아 이게 올라가겠다 못 올라가겠다 정도는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돈을 계속 보시라는 거예요. 돈.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죠. 어, 돈에 의해 계속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아래 다 막아놨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만기일 이후로 지금 콜은 매도하고 풋은 사요. 콜 매도, 풋 매수. 잘 보세요. 콜 매도, 풋 매수. 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누적 포지션이에요. 누적이요. 현재까지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건 추정치예요. 키움에서 보여드리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해 이런 거 아닙니다. 예, 근데 참고만 하세요.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보여드릴 건 위쪽으로, 그러니까 400부터 450까지의 세팅을 보여드릴게요. 자, 외국인은 보세요. 이거 보셨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390, 380에서 440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 화면 보시면 돼요. 지금 외국인이 어떻게 돈을 벌고 싶어 하냐면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서 돈을 벌고 싶어 해요. 여기가 422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로 가면 422까지는 보시는 거예요. 422, 지금이 412니까 위로 10호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래로 가면, 아래로 갔을 때는 389, 그러니까 390까지 내려가면 돈이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금 양쪽에다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일단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로 가지 않는다가 아니라 위로 가면 422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이상 가면 이게 손실로 내려가는데, 잠깐만요. 400부터 450까지 이렇게 보면 계속 내려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422를 넘어간 그 위로는 외국인은 돈 벌 생각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결국엔 이번에 위로 올라가서 상승이 오면 420대까지 올라갔다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20대까지. 그러니까 저는 420대까지 못 오릅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면 420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위는 버거워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는 돈 벌기 싫어서 막아놨어요. 자, 증권은 반대로 444 위로 돈을 벌려고 해요. 444. 그러니까 증권은 위로 확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고, 외국인은 올라갈 생각이 없어요. 네, 외국인은 올라갈 생각이 없습니다. 외국인은 422까지만 올라갔다가 다시 빠꾸할 생각이에요. 자, 개인을 볼게요. 개인은 무조건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440대를 넘어가면 개인은 돈을 왕창 벌고, 증권도 조금 돈을 벌기 시작하고, 외국인이 돈을 왕창 잃어요. 위로 가면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제 반대로 가보겠습니다. 예, 아래로 가면 개인은 돈을 못 벌어요. 못 벌어. 아래로 가면 돈을 못 벌다가 387에 가면 돈을 제일 많이 잃어요. 자, 증권은 390이 아래로 가면 돈을 벌어요. 외국인은 389에 가면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위로 갔을 땐 증권과 외국인이 같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래로 갔을 땐 외국인과 증권이 동시에 돈을 버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390입니다. 그리고 387에 갔을 때 개인이 돈을 제일 많이 잃어요. 387이라는 지수에 가면 증권도 돈을 벌고 외국인도 돈을 버는데 개인은 돈을 잃어요. 그런데 440대로 가면 외국인은 돈을 잃고 개인하고 증권이 돈을 벌어요. 그러면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세요. 440대까지 갈 이유가 있나? 없죠. 440대로 가려면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지금 들고 있는 선물 매도 다 청산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현물을 대량으로 매집해야 됩니다. 작년 11월처럼. 현물을 막 사들여야 돼요. 왜?
올라가서 팔 수 있는 주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있는 주식도 팔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일 위로 올라가려면 외국인이 현물 매수를 대량으로 해야 되고 선물도 엄청 사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들고 있는 1.2조 원을 다 털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관심 있게 보세요. 만약에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더하고 개인이 현물 매수에 왕창 달려든다? 그러면 오늘 종가까지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건 외국인이 옵션에서 뭘 사고 있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건 다 추정치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이쪽이 콜이고 이쪽이 풋이에요. 그러면 빨간 게 매수고 파란 게 매도입니다. 빨간 게 여기 있어요. 여기 4491, 3302, 2339 여기가잖아요. 그러니까 420까지만 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22에 가면 24,516개를 팔았기 때문에 이 위로는 올라갈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22.5가 꼭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콜을 청산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매수하지 않는 이상 이 위로는 안 가는 거니까 여기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래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잘하면 갈 수 있으니까 예, 거기까지 가는 거에 배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왈가왈부할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422.5라는 지수를 넘어가면 예, 상승은 좀 버겁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기존의 외국인이 풋에서 해왔던 행동은 내가를 매도치고 외가를 매수하는 그런 형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락하지 않아도 손실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데 급락하면 돈을 버는 형태의 포지션을 여태까지 취해왔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를 사요. 그리고 외가를 팔죠. 그래서 지금 사고 있는 게 392까지 사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390이 꼭지예요. 390이 꼭지.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 390이 꼭지가 되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422가 꼭지가 되는 겁니다. 선택하세요. 위에다 배팅하시면 422까지 보시는 거예요. 현물을 사시든 선물을 사시든 그 다음에 옵션을 배팅하시든 위로 올라가는 건 422까지는 보고 한번 해보실 만합니다. 단 개인이 현물을 계속 매도해야 돼요. 그런데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면서 나오면 오히려 390으로 가는 방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양쪽의 방향에 대해서 감안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스피 지수고요. 이제 현물을 볼게요. 현물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의 현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이번 달 음봉이에요. 예, 하단선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예, 하단선 지금 어디 있냐면 79,500원. 그 다음에 75,700원이에요. 지금 하단선이 있는 자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 기준으로 매수를 한다면 이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면 점점 이쪽 확률로 높아지는 거예요. 다음 하이닉스. 예, 하이닉스 지금 하단선에 걸려 있죠. 예, 1차 지금 여기 13만 3,200원, 그 다음에 12만 7천원, 그 다음에 11만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음봉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의 월봉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음봉.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예, 여기도 음봉. 그 다음에 LG화학. 예, 여기도 음봉. 그 다음에 삼성 SDI. 예, 여기도 음봉. 또 뭐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양봉이에요. 셀트리온 양봉, 그 다음에 카카오. 예, 카카오도 음봉인데 꼬리가 거의 없죠. 하단선이 그나마 다음 달에 발달돼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차, 음봉, 안 본 종목이 뭐가 있죠? 다 본 것 같은데요. 네이버, 예, 네이버, 음봉인데 여기는 하단선이 좀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주력 종목들은 다 월봉, 연봉이에요. 셀트 빼고. 그러니까 내일 416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지수가 한 1% 이상 올라서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쇼부를 봐야 돼요. 내일 개인이 막 매도하면서 어쨌든 끌어올려 줘야 아래꼴이라도 좀 확보를 하고 일부 종목은 양봉으로 전환을 해서 다음 달에도 오르기 좋은 형태가 될 텐데, 만약에 개인이 왕창 매수를 해가지고 막 한 1조 원, 2조 원 가까이 매수를 하게 돼서 오늘 종가 아래로, 그죠? 금요일날 종가 아래로 내려오는, 지수가 아래로 내려오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게 최악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이 이틀이잖아요. 그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제대로 된 방향을 못 그릴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어느 쪽으로 갈지 알 수 없어요. 다만 코스피 200 지수는 어쨌든 월봉상 양봉을 그리고 있지만, 예, 대부분의 코스피 상위주의 월봉은 음봉 상태라는 점은 감안하시고, 이게 상승으로 가려면 양봉이나 최소한 양봉이 안 되면 아래 꼬리라도 좀 탄탄히 만들어서 다음 주, 예, 그러니까 다음 달에 월봉 하단선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돈. 돈은 다 하방이에요. 돈은 몽땅 하방입니다. 지금까지 지수가 상승할 때 외국인이 현물을 내다 팔아도 선물은 매수했어요. 그게 상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으니까. 근데 지난 만기부터 계속 선물 매도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매도로 가게 되면 오르긴 해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선물 매도 단가 위까지는 안 가요. 근데 지금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들고 있는 단가가 한 414, 15? 그 사이란 말이에요. 지금 1조 2천억의 단가가 그거밖에 안 돼요. 높게 쳐줘도. 그러면 내일 갭상승이 떴을 때 외국인은 이미 손실이에요. 선물로만 보면. 그러면 손실을 내고 싹 다 손절을 해야 위로 가지. 예, 그 상태에서 위로 가면 매도를 더 치겠죠. 그러면 단가는 올라가고 매도 물량은 더 커지기 때문에 그게 크게 보면 더 상승하는 데는 장애가 되는 거죠. 물량이 늘어나면서, 예, 매도만 커지니까요. 그래서 지금 종목들의 월봉은 그다지 좋은 모습이 아니다. 특히 개인이 주력으로 매수하고 있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 그 다음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다 그렇거든요. 자, LG전자 한번 볼까요? 예, LG전자도 개인이 주력으로 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역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기본 1조 원이 넘어요. 제가 측정한 것만 그 현기차 3인방은 1.3조씩 샀었어요. 그러면 그것만 3.9조예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17조. 그러면 이 종목만 합쳐도 20조가 넘잖아요. 개인이 석 달 동안 매수한 종목의 절반 이상이 이 다섯 종목에 몰려 있는데, 이 다섯 종목이 전부 다 월봉이 엉망이에요. 그 얘기는 지수는 오르지만 수익은 없는 거죠. 개인이 주력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안 올려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일 갭상승이 와도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는 거는 개인이 주력으로 사고 있는 종목을 누른다는 얘기잖아요. 삼전, 현기차 3인방, LG전자 이런 종목들을 누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종목들이 시총이 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수는 내려가는 효과를 가져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건, 그래서 개인이 뭘 사느냐예요. 현물을 사느냐 파느냐,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해주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엄청 잘 버텨요. 비트코인 잘 버티고 있습니다. 코멘트 할 게 없어요. 안 떨어져요. 오르지도 않지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상단선이 어딨냐? 여기 있어요. 5,900만 원에 있는데 지금 6,600만 원대에서 끄떡도 안 해요.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도 하단선 밑에서는 올렸고 상단선은 안 올라요. 그쵸? 그래서 지난주에 분석할 때 하단선하고 전봉 저가 사이가 매수다. 하시고 싶으면 하시라. 왜냐면 월봉은 엄청 비싼 상태니까 월봉을 이용해서는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없으니 주봉 가지고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려면 요 공간이다. 그리고 요 위에는 매수 안 하는 게 낫다. 딱 거기서 멈춰 있습니다. 다음 주 가면 이렇게 돼요. 똑같은 조건입니다. 이번 주 저가 무너지지 않으면 매수인 거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이번 주 저가 무너지지 않으면 6,559만 원 언더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기서 끝. 자, 다음 달 가면 하단선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건 더 올라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차트로만 보면 그래요. 차트로만 보면 지금 여기 7,400만 원까지 가고 싶다라는 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차트를 그렇게 그리고 있으니까요. 이더리움. 이더리움 그래도 많이 접근했어요. 그쵸? 상단선까지 거의 이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전고는 못 깼고 아직 상단선까지는 안 왔으니까 홀딩 하시려면 홀딩하고 청산을 하시려면 청산을 하시되 신규 매수는 아니다. 월봉을 이용한 신규 매수는 불가능하다. 이거 매수하려면 182만 5천 원,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193만 9천 원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음 달만 보면. 자,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 이번 주 하단선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전봉 저가가 무너졌어요. 요게 약간 불안 요소입니다. 하여튼 버티고 있으니까 이걸 다음 주로 보면 하단선 한번 더 올라와요. 그러니까 하단선에서 이번 주 저가 사이에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 무너지면 주봉은 이제 매수 전략 못 쓰는 거예요. 다음 리플 상단선 위에 있습니다. 얘는 거래량 때문에 550원 위에서는 매수하면 안 되는 구조예요. 현재. 그래서 홀딩할 건지 청산할 건지 결정하시면 되고요. 어, 다음 달이 돼도 사실 이 위에서는 매수가 불가능하니까 매수하신다 그러면 여기 568원?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550원 위에는 매수할 수 없는데 다음 달에 가면 568원 밑으로 가야 이제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리플은 그렇습니다. 자, 현재로 보면 상단선 위에 있으니까 이번 주는 할 얘기가 없어요. 저는 이건 버티는 게 신기한 거니까요. 그다음에 다음 주를 보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614원 정도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조건 하에 매수 전략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번 주는 상단선 위에 다 있기 때문에 매수 전략으로 들어갈 틈이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라이트 코인입니다. 올봉. 거의 이제 왔어요. 상단선까지. 거의 다 왔는데 전봉 고가 못 깼으니까 이건 그리 좋은 형태는 아닌 거죠. 어쨌든 매수 전략은 가져갈 수 없는 상태. 다음 달로 보면 매수하려면 여기 21만 1,000원대 아래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지금 하단선이 있으니까 이번 주까지는 어쨌든 버텨보고요. 다음 주에 가면 아래가 열리고
예, 저가를 방어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할 수 있지만 저가를 붕괴하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없는 형태입니다. 자, 암호화폐들은 대부분 월봉이 상단선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 전략을 가져가기에는 가격적으로 부담이 꽤 크고요. 하지만 떨어지지도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 하락할 거니까 걱정 마십시오. 이거 빨리 청산하고 떠나세요라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홀딩 하실 분들은 홀딩을 해보시고요.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분들은 주봉 안에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중심으로 매수 전략을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방송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좋은 꿈 꾸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